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오늘 PB님께서 주제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어제 또 중국에서 또 중요한 LPR 금리,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가 되겠죠? 2개월 연속으로 좀 동결이 돼가지고 사전에 좀 준비 없이 이게 왜 이렇게 동결이 됐고 또 이 어떠한 해석들이 붙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LCR 금리라고 하는 것이 시중은행의 그 평균 대출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뭐 1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LPR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결이 되느냐, 인하가 되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결국 저희가 이번에 동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통화정책을 완화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는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말을 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요. 중국은 금리가 떨어졌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 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금리차가 발생을 하면 자본 유출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에서 돈을 이제 금리를 받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좀 쉽게 못 낮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경기가 나쁠 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최근에 있었던 1분기 중국 GDP 발표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올 연초에 올해 성장 목표치가 5%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굳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한 가지 또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6월달 정도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단행하는 국책은행이 되는 것, 말 그대로 인민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전 세계에서 맨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것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스탠스를 좀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LPR 금리 2개월 연속 동결과 관련해서 중국의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십니까? 네, 2024년 중국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칠레도 중국 철강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틱톡 강제 매각 법안도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다 등등 계속해서 전방위적인 공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2018년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핵심은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순수한 견제 목적도 있겠지만 지지자들이 이제 호응을 받는데도 굉장히 좀 지지 기반이 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관세 예고를 하면서 무역 전쟁을 좀 재점화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이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트럼프 후보죠. 상대 후보인 트럼프 후보의 이게 정책과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스탠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가 60%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는 건데, 무역법 301조입니다. 무역법 301조를 기준으로 해서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스텝업을 해서 단계를 올려서 조선이나 물류나 전기차까지도 이제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러한 그림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당분간은 좀 지속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조선주가 그런 맥락에 잘 가고 있는데 중장기 관점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대로 맞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앞서 우리는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미국이 공격을 하면 중국은 뭐 히토류 갖고 무기화하든지 아니면 자기네 나라에서 다 뭐 내재화 시켜버리든지 이런 것들을 카드로 꺼내 왔었었는데요. 이번에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2018년과 마찬가지로 강온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하고 온건하고 이제 적절하게 전략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2018년과 현재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요, 이제 이미 미국의 수출 비중이 컸을 때 이런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신흥국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이 수출을 분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덜하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앵커님께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내재화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완성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중간재를 만드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죠. 중간재를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이제 완성재를 만드는 국가들로 수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국이 이제는 완충작용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대비했을 때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국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좀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싸움 속에서 결국에는 새우등 터지면 안 되거든요. 이제 관련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조선주도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가 될 겁니다. 대신에 이런 미중 갈등에 있어서 철강 비철금속은 그 수혜를 좀 제한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한 쿼터를 이미 제공을 해주었고요. 쿼터 제협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급이 쏠렸을 때 이 수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장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 관세를 3배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PJ메탈입니다. PJ메탈 오늘 지금 충분히 시세가 나온 상황이고요. 시세가 나온 이후에 매물대까지 도달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PJ메탈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그 부분 활용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4,000원에서 4,700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앞선 PJ 메탈하고 다르게 하루 사이에도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초가 매수 이후에 시세 분출할 때 매도한다든지 이런 단기 전략이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하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긴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게 주마가편 스타일로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PJ메탈하고 KBI메탈 진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관련된 가격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 차이나였습니다.